애틀란타에 큰 저의 바람대로 김하성 선수가 1년 더 애틀란타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애틀란타에 관심을 두게 될 수 있는 요소이기에 솔직히 좋은 마음이 더 큰데요.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다소 아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포인트도 있었습니다. 네, 바로 김하성 선수에게 책정된 연봉이겠죠. 팀적으로 보완해야 할 포인트가 많은데 벌써 이 코스트를 많이 지출한 느낌이랄까, 그런 생각 때문이죠.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애틀란타가 다소 과한 리액션을 보이면서까지 김하성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애틀란타는 매 김하성을 오버페이를 하면서까지 잡아야 했는지, 그리고 김하성은 과연 애틀란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김하성과 팀 애틀란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애틀란타는 최근 꾸준히 우승 컨텐더의 이름이 울릴 만한 MLB를 대표하는 강팀 중 하나입니다. 21년 월드시리즈 우승을 제외하고라도 22년부터 24년까지 충분히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전력을 보여줬었죠. 그런데 21년 이후에는 우승 문턱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23년에 그 엄청난 기록들을 세우고도 근처에도 가지 못했던 게 크리티컬했죠. 그래서일까요? 24년과 25년, 특히 25년에는 정말 완전히 폭망하면서 팀이 그 어떤 모멘텀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팀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조금 비관적으로 바라보면 지금 이 멤버로 다시 우승하는 게 가능할까? 라는 물음이 지어지지 않는 정도죠.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팀의 구조를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1루 매드 올슨, 3루 오스틴 라일리, 중견수 마이클 해리스, 좌익수 드릭슨 포루파, 우익수 아쿠냐 주니어, 포수 션 머피까지 대부분의 포지션에서 이미 장기 계약이 되어 있고 샐러리를 많이 잡아먹고 있습니다. 거기다 주요 선발 투수들까지 합치면 사실상 팀을 이 구조 그대로 당분간은 계속 가야 한다는 겁니다.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가야 합니다. 아직은 리셋 버튼을 누를 수가 없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들과 함께 어깨를 견주어줄 아주 좋은 동료들이 필요합니다. 다소 과한 지출이 될지라도 말이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그렇듯 유격수의 확정은 팀 로스터를 꾸리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는 요소 중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유격수가 수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죠. 그 포인트가 바로 김하성에게 오버페이를 하면서까지 잡아야 했던 이유였습니다. 팀을 다시 끌어올려야 하는데 수비에서 중심을 잡아줄 포지션에서 이렇게 저렇게 밀당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애틀란타가 찬밥 더운 밥칼의 처지가 아니었고 김하성이 유리한 고지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1년 계약에 돈 2천만 달러 주는 거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애틀란타였습니다. 추가로 불펜 영임의 움직임을 보면 확실히 오래 달리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23년부터 계속 이야기되었던 불펜의 불안함을 이번엔 조금 보강을 많이 한 듯해 보입니다. 우선 MLB 탑급 마무리 투수 로버트 수아레즈를 연간 1,500만 달러로 3년 계약했습니다. 거기에 원래 마무리 투수 이글레시아스도 1년 재계약에 성공했고요. 또한 양키스에서 부상 전까지 진짜 중요 자원으로 활약했던 이안 해밀턴도 비보장 1년 계약했습니다. 추가로 24년까지 정말 좋은 불펜으로 활약하다 25년 부상과 부진으로 폼이 떨어진 조엘 파이안푸스도 데려왔습니다. 사실 또 밀턴과 파이안푸스의 물음표를 보일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부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기도 하고, 어차피 애틀란타 불펜은 쓰레기였기에 나름 저는 좋은 무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래저래 어쨌든 다시 희망을 품어볼 수는 있으니까요. 지금까지의 불펜은 솔직히 희망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쿠냐가 작년에 부상 복귀한 시즌이었기에 완전한 폼을 기대하긴 어려웠는데 26 시즌은 다시 MVP 시즌의 재림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선발진도 다시 좋은 로케이션이 구축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트라이더가 다시 살아나길 기대하고 슈앨런 바우와 로페지가 잘 복귀하기 바라고, 세일이 부상 없이 시즌을 잘 치르길 바라면서 말이죠. 추가로 외야수 자리에 마이크 야스트잼스키를 영입했는데 이건 외야 뎁스를 보강하는 차원으로 솔직히 그닥 큰 의미가 있는 영입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팀을 다시 이래저래 손을 보고 있는데 만약 유격수 포지션에서 각이 이상하게 흘러갔다면 진짜 팀 구색을 맞춰나가기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모로 애틀란타는 김하성이 정말 절실했고 김하성은 그 기회를 잘 잡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김하성은 1년 2천만 달러라는 솔직한 말로 아주 좋은 계약을 따내며 1년 더 조지아에 머무르게 되었는데요. 객관적으로 장기 계약이 어려웠던 상황이라 할 수 있는 최선의 계약을 따내지 않나 싶네요. 이 계약을 토대로 좋은 조건에서 다시 한번 FA를 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상으로 많은 경기에 나오지 못해 본연의 가치를 보여주지 못했던 2025년의 아쉬움을 털어낼 수 있겠죠. 이야기를 잠시 김하성에게 집중해서 보면 김하성에겐 2026년이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0에서 31세 시즌을 치르는 시기이기에 기회가 이젠 진짜 별로 남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잘하지 못한다면 4년에서 5년의 안정적인 장기 계약은 정말 어려워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저는 김하성의 애틀란타에 남는 그림이 본인의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가장 좋은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었었습니다. 이 이유가 있었는데요. 우선 애틀란타에는 한인들도 많아서 한국 음식을 그래도 템파베이 같은 지역보다 잘 먹을 수 있다 라는 외부적 장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구단에는 가장 친한 친구 드릭슨 프로파가 있기에 여러모로 팀에 적응하는 데 있어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애틀란타가 강팀이란 건데요. 팀 체급 자체가 높은 팀이다 보니 굳이 뭘 더 안 보여줘도 되거든요. 솔리드하게 자신이 할 것만 보여주면 돼서 힘 빼고 오롯이 자신의 것에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
정도의 장점이 애틀란타의 남음으로써 생겼습니다. 이젠 정말 자신의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제대로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수비에서의 가치 회복일 겁니다. 메이저에 와서 처음으로 수비 런밸류에서 마이너스 수치를 정년에 기록했습니다. 이것부터 다시 자신의 가치를 보여야 할 겁니다. 사실 이게 증명이 안 된다면 네, 솔직히 좋은 FA 계약은 어려울 테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은 충분히 잘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운동 능력이 떨어지거나 수비에서 스킬이 떨어진 건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수술한 어깨, 그러니까 송구 능력에 대한 대답을 잘 해줘야겠네요. 그리고 다음이 이제 핵심인 타격인데요. 이게 좋아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3년에는 정말 좋았던 성적을 보였는데요. 17홈런에 38도루, 타율 2할 6푼, OPS 0.749, WRC 플러스 110을 기록했습니다. 좋았던 이때의 감을 쭉 가지고 가면 좋았을 텐데 수비가 중심이고 몸을 사리지 않는 스타일이다 보니 몸의 피로도가 쌓였고 결국 컨디션 난조와 부상 등으로 24시즌과 25시즌은 다시 23년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폼을 회복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베나고에 대한 대처 능력이 다시 어느 정도 살아나야 하는데요. 패스트볼에 대한 감각은 크게 변화가 없거든요. 패스트볼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23시즌 장타율 0.426, 24시즌 장타율 0.383, 25시즌 장타율 0.404. 패스트볼을 진짜 개잘 친다 이런 건 아닌 기록이지만 본인의 에버리지 값은 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나고를 보면 대처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23시즌 브레이킹볼 장타율 0.355, 24시즌 0.345, 25시즌 0.283, 오프 스피드볼 장타율도 마찬가지인데요. 23시즌 0.389, 24시즌 0.356, 25시즌 0.250. 전체적으로 베나고 대응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25시즌은 부상으로 인한 장기 결정이었기에 경기 감각이 떨어졌다는 점 때문에 이런 극적인 하락이 보였던 것일 텐데요. 이걸 이제 다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올 시즌은 이제 겨울부터 확실히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니 좋은 결과가 뒤따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애틀란타와 김하성은 어쩌면 같은 처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과 증명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말이죠. 내셔널리그 챔피언 자리에 오르는 건 정말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절대 강자 LA 다저스를 제껴한다는 건 둘째치고 당장 같은 지구에 속해 있는 뉴욕 매치, 필라델피아 필리스, 거기다 유망주들이 무럭무럭 잘하고 있는 마이애미 말린스까지 갈 길이 정말 멀고 험난합니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운이든 실력이든 끌어올 수 있는 건 뭐든지 끌어와야 가능할 정도로 말이죠. 김하성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적으로 좋은 전망을 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부상 이력, 갈수록 먹어가는 나이, 그리고 나아지지 않는 타격 성적까지 운이든 뭐든 역시 가져올 수 있는 모든 걸 가져와야 할 때죠. 역시 쉽진 않겠지만 뭐래도 반드시 증명하고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애틀란타와 김하성과 브레이브스 상승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지만 애틀란타의 팬으로서 그리고 김하성을 응원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시너지가 되어 좋은 성적을 기록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